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국의 유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두 차례 연기된 상황이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의 감염 우려가 크다며 한 번 더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남도회 우승희 교육위원장 그리고 이혁재 교육위원회 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육부가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고등학교의 개학을 두 차례 연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차례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제 엄밀히 따지면 계약은 이미 한 겁니다. 법적으로 3월 1일 이후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의 신입생이라든지 중학교 1학년 또 신입생,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내가 1학년인가라는 그런 아직 확신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렇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다 이제 계약이 시작됐고 지금 휴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휴업을 연기했다, 재연기, 또 제지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데 며칠 전에 그 정세균 총리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어요. 앞으로 남은 15일이 중요하다.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력을 해달라. 그러면서 정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아니면 민간에 있는 유흥시설까지 좀 보름 동안 중단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남은 한 보름 동안 4월 6일인가요? 지금 그때 휴업이 풀릴 것 같은데 우리가 노력해야만이 그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휴업이 장기화되면 그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겪는 문제와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가정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12월부터 해가지고 겨울방학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학 때 보통 아이들의 생활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또는 게임이라든가 SNS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그 상태가 계속돼서 아침 또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걱정도 많고 아이들 생활이 빨리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돌봄 교실에 지금 보내야 되긴 한데 사실 이제 참여율도 좀 낮죠. 아무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까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내기도 하고 또 멀리 시골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도 이제 안 되신 분들은 휴가를 내셔가지고 아이들 좀 돌봄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학원도 좀 쉬기도 해서 아이들 걱정들이 좀 많은 상태이고요. 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이혁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이게 학교가 시작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좀 어려워하고 또 누가 관리를 지금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습도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뭐 학급실이라든가 또 학습을 진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매일 한두 차례씩 SNS를 통해 가지고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이야기도 좀 듣고는 있으나 그게 이제 아이들의 온전히 맡겨져 있는 상태고 학습 또한 제대로 진행되고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현실에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실 고3 학생들입니다. 우리 지금 도교육청에서 제일 걱정이 많은 부분인데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나 대도시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이라든가 과외를 통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채워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이 내심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스스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그 부분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선생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요. 특히 이제 뭐 영어,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인강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 탐구 그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해주는 과목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그거에 내신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이런 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생활 그리고 학습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학사 일정과 수업 일수에 대한 불안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개학이 연기가 됐고 4월 6일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약이 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이제 세 차례 연기가 되면서 그 계약 그 수업 일수들이 이제 줄어들게 됐습니다. 초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80일이 수업 일수고요. 유치원은 이제 190일인데 세 번째 연기가 되면서 10일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그래서 아마 180일로 학교들 또 각 지원청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 일수만 줄이게 되면은 이제 수업 시수, 그러니까 그 수업을 해야 되는 또 그 배당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안 줄여주면 그 180일 내에 수업을 해야 되는 시간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사들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수업 시수까지도 같이 좀 줄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긴급 돌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연기가 되면서 그동안 5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오후 7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대신 이제 중식이라든가 간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또 학기 초가 되면은 이제 학부모 그 학교 운영위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시간도 지금 3월 말에서 4월 16일 정도까지 해서 학부모 그 운영위원들을 뽑도록 했고 또 지역위원들은 이제 4월 말까지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반면 학생과 학부모 이렇게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도 문제입니다. 특히나 비정규직 근로자, 교사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가 전면 중단되면서 거기 종사하신 분들, 특히 비정규직, 방과 후 강사, 네. 학교에 시간제 교사분들 계십니다. 네. 기간제 교사랑 또 달라요. 시간제 교사는 이런 분들의 경제적인 곤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방과 후 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남에 819교에서 6,916명의 방과 후 강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13만 명. 그러니까 전남 학생이 약 20만 명인데 13만 명 정도가 방과 후 강사로부터 학습 지도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방과 후 강사들의 수당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학원처럼 물론 학원보다는 저렴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질 높은 그 교육 서비스를 받는 건데 이제 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다 보니까 방과 후 강사들이 수업을 안 하면 수당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집행부 요구도 했지만 이건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이런 상황이 겪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집행부도 뭐 해주고 싶겠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시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한 하루에 2-3시간, 3-4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도 수업이 계속 연속된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거의 하루 다 학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 150명 정도 전남 교육청에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육국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전체적인 연간 연봉이 정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수업 일수가 줄어들면 나중에 그 수업 시수를 좀 늘려서라도 다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급식 요원들 중에서도 365일 계약이 아니라 340일 계약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분들은 또 급식 날이 줄어들면서 또 일정 부분 또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려고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확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부단히 노력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중단되면서 또 소리 모르신 분들이 학교 매점을 운영하신 분들, 자판기 운영하신 분들, 또 학교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손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교육청에서 마련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의 문제점들을 짚어봤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휴원을 권고하면서 학원들도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대책도 궁금합니다. 이게 대책이 된지 모르지만 마땅한 대책은 사실은 없어요. 특히 모두 다 어렵기 때문에 네. 특히 학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뭐 사교육 종사자라고 해서 그렇게 사회에서 바라보는 정말 우리가 사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또 고통을 감수해 달라고 강력하게 휴원을 또 권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교육부하고 농협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대책을 강구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먼저 NH 농협에서 상품 이름이 안전 우선 교육 서비스업 금융 지원 협약 보증이라는 대출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NH 농협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하고 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이제 각 학원, 근데 학원이 영세 학원들 중심입니다. 뭐 상시 근무 인원이 5명 이하의 매출이 10억 이하인 이런 학원들만 뭐 최대 1억 원 정도 대출해 준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절이 2.5% 정도의 절이로 최대 5년까지 이렇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학원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정부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될 만한 혜택은 못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금융 지원 그 외에도 각 지자체 혹은 전남교육청이 현 사태에 대해 마련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네, 도교육청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까지도 연기가 되느니 마느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3 학생들의 실력이 다른 타 지역보다 낮아졌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또 영향도 크기 때문에 걱정이 제일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학급방이라든가 또는 예습을 꾸준히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고3들 같은 경우는 자기 소개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또는 선생님들과 함께 통화를 통해서 진로 상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교과서를 모두 다 이제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동안도 이것도 이제 어려워서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나눠주고 있고요. 또 교과서를 가지러 방문하거나 또는 직접 갖다 주러 갔었을 때 아이들을 확인하고 또 아이들과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점들을 지금 해소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이제 개학을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ABB 집행을 좀 하도록 했고요. 손 소독제라든가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져 있습니다. 또 이제 지자체에서는 전남도 차원에서 학원이라든가 또는 PC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또 노래방까지도 아이들이 좀 가서 또 그 감염의 위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소독제 또는 소독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그런 소독 활동들이라든가 또 마스크를 제조해서 우리 지역민들 또는 타 시도에 좀 보내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도에서 크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재난기본소득을 우리 그 저소득층에게 주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검토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 급식이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신 분들이 어려움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판로 개척이라든가 캠페인을 통해서 함께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학교는 전체로 쉬고 있지만 돌봄 교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학교 자체 방역, 특히 이제 방역은 개인 위생이라든지 어떤 학교의 뭐 출입문이라든지 아이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자체적으로 이제 방역을 하고 있고, 전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전문 업체에 아마 그 방역을 맡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제 국가감염병 지정병원이 지금 전남에 3군데가 있어요. 목포에도 목포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이 있는데 이 근방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목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좀 대구 쪽에서 멀기 때문에 환자들이 직접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현 사태를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순천이나 강진 쪽에는 환자들이 왔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이 학교에 대한 방역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 그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현장에도 나가봤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학생들 일일이 나눠줄 마스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며칠까지 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놨지만 그래서 이제는 국가감염병 지정병원 옆에 있는 학교만큼은 교육청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아니면 의료 단체에서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좀 방역 장비들을 좀 더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개학이 연기되면서 최근 9월 학기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일본, 호주가 지금 신학기를 3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9월에 신학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방학을 하는 동안에 선생님들은 새 학기에 대한 새 학년들 또 맡은 아이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학년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로 활동들이라든가 체험 활동들을 충분히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학제가 지금 학기가 개편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3월에 돼 있다 보니까 보통 아시다시피 2월에 졸업식을 하고 잠깐 봄방학하고 다시 신학기 되면 아이들도 준비하기 힘들지만 선생님도 참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일제 잔재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왕이면 이제 4월 6일에 개학이 되면 좋지만 4월 6일 이후에 또 늘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9월 신학기제도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 9월 신학기제가 몇 번에 걸쳐서 김영삼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관련된 예산이 좀 추가로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 때문에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물리적인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9월 학기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어려움들을 모두의 힘 또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극복해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손 씻기라든가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인 위생 예방 차원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2주간 일단 멈춤을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꼭 이게 좀 잘 실천이 돼서 4월 6일에는 우리 학생들이 개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혹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 그냥 불만을 일방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행정기관이라든가 관계기관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건의를 해서 함께 해결해 가고 그런 속에서 우리 지금 현재 불안과 혼란을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이 위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전남은 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그동안 사실은 안심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사태를 보면 정말 이제는 우리 전남에 있는 뭐 학생, 학부모 모두가 좀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개인 어떤 위생에 철저히 개인 건강은 개인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학교 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집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이런 부탁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선생님 말은 듣는다. 그런데 대면 접촉은 안 되지만 선생님들께서 힘드신 줄 알지만 하루에 전화로 직접 물론 SNS를 하고는 계십니다만 전화로 한 번씩 불시에 전화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좀 아이를 단속해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 학교에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학습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은 일단 공부라는 인식을 하고 또 선생님들 어렵지만 좀 더 챙겨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학생 스스로의 노력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교육부에서는 세 차례 개학 연기를 결정했는데요.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체계적인 방안으로 불안이 해소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